천부경 강좌 9번째로서 선순환의 법도에 대해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선순환의 법도란 먼저 주고 후에 받는 모든 상생은 내가 먼저 갖고 후에 네가 먼저 갖는 것도 아니고 공평하게 똑같이 둘 다 노나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순환이란 먼저 주고 후에 받는, 그래서 일으키는 게 상생이고, 상생을 가리켜 섭리, 순리, 이치, 기타 등등의 말들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섭리든 이치든 순리든 선순환의 법도, 선순환의 순환이라는 얘기인데, 먼저 주고 후에 받으려 한다면 인간의 도리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가? 그러면 도리를 하려면 이 가야 하는 길을 아는 것이고 행하는 길을 알아야 하는데, 도리라는 소리를 많이 하고 도를 찾는다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도리를 지키려 드는 일도 많은데 도리의 깊이를 다 알지 못하고 도리가 무엇인지 이해를 다하지 못하는 통에 도리를 하려 하나 지나치거나 모자라거나 달리해버리는 바람에 이치도 섭리도 순리도 도달치 못해갖고 상충을 일으키고 상극을 일으키고 상반된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순환의 법도는 달리 있지 않습니다. 아쉬워서 찾아가는 자는 활동의 주체요, 이로워서 맞이하는 자는 운용의 주체라. 이로운 자는 운용의 주체라는 것이고, 아쉬운 자는 활동의 주체라는 것이고, 아쉬운 자는 그 육건사를 위한 육생양에 종사하는 이들을 통념적으로 지금까지 가르쳐 왔고, 이로워서 맞이하는 이들은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빈물질 차원의 정신력 마련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을 가리키는 소리인데, 아쉬워서 찾아가는 자는 활동주체요, 이로워서 맞이하는 자는 운용주체라. 운용주체와 활동주체를 이해하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육생의 기본금 사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육생의 기본금 사주를 이해하지 못하면 너는 왜 운용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며 나는 왜 활동주체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없음으로 인해 우리는 상생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육생의 기본금이 무엇인가? 육생의 기본금을 알기 위해 우리는 좀 더 심층 깊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뭐가 있냐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 이승을 통해 저승이 자리했지만 결국 보이지 않는 빈물질 차원이 지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물질 차원 이승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저승의 위계가 이승에 투영되고 이승의 공적이 저승에 반영되는 바라, 저승의 공적에 반영되면 될수록 나의 위계의 차원은 높아집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는 더 밝은 차원이고, 높은 이들이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가져오는 게 위계고, 위계가 육생의 기본금 사주로 자리하는 것입니다. 사주의 이 깊이는 결국은 이승에 쌓은 공덕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것인데, 이 사주가 높은 민족이면 민족일수록 육생양에 대한 이 육생 안위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빈물질 차원의 그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운용의 주체와 활동의 주체가 만나서 우리는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 왜 그러면 운용의 주체와 활동의 주체, 이로운 자와 아쉬운 자, 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의 삶이 나누어져야만 했던 것인가는, 하나는 둘에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은 다시 하나 되어 나가기 위해 만남의 방편이 그리 정해졌고, 인간의 삶은 그리하여 회귀의 본성이 자리했고, 이 회귀의 본성은 원시반본을 위한다고 그러죠. 나의 본향을 찾아가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고향과 타향이 나눠져 있는 건, 고향은 운용의 주체로서 에너지 충전소요, 타향은
활동의 주체로서 행의 현장이라 나의 활동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은 타양이고, 고양에서는 나의 에너지를 충전해 놓은 것이죠. 나의 개인적인 삶으로 이렇게 추측해 들어오다 보면 가정은 에너지 충전소인 것이고, 사회는 행의 현장으로서 나의 활동의 영역을 높여나가는 곳입니다. 활동하는 곳은 해가 중천에 떠일 때 활동하는 것이고, 에너지 충전소는 밤 깊을 때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 음양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음양이 공존하는 것은 음의 기운은 운용의 주체라는 사실이고, 양의 기운은 활동의 주체라는 것이에요. 활동의 주체는 거의 육생양을 위해 활동한다 생각을 하신다면, 육생양을 위해 활동하는 활동의 주체를 위해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 운용의 주체는 정신량을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고갈된 에너지를 활동 주체에게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해 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만나면 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더 멀리 나간 자와 더 덜 나간 자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와 내가 만날 때 먼저 우선해야 할 분별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누가 운용의 주체 입장이고 누가 아쉬운 활동의 주체인가에 대한 분별을 바로 한다면, 아쉬운 자는 활동의 주체로서 이로운 자 하기 나름인 것이고, 활동의 주체는 이로운 자가 이끌어 나감에 따라 그 행위를 다하면 되는 것이고, 운용의 주체는 활동의 주체가 하고자 하는 바를 뒤에 밀어만 주면 너와 내가 만나 하나 되어 살아가는 차원은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삼각관계죠. 인간이 풀어내야 할 문제가 삼각관계인데, 이 삼각관계의 구도만 안정적으로 취한다면 그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삶의 구도를 보더라도 이 두 다리보다는 세 다리가 안착했을 때 가장 안정적인 구도를 취해 나가는데, 문제는 세 다리를 어떻게 안정적인 구도를 취하게 하느냐의 문제가 인간에 주어진 문제고, 인간 삶에 주어진 문제이며, 인간 생활에 주어진 문제입니다. 세상은 천지인, 상중하, 뿌리몸통하지 세 가지 차원으로 나뉘어 움직여서 불리는 이름입니다. 천상은 뿌리요, 지중은 몸통이며, 인하는 가지라. 뿌리, 몸통, 가지의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최우선이 보이지 않는 뿌리가 보이지 않는 빗물질 차원 정신양, 즉 영양 성분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갖고 가지의 삶이 풍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몸통과 가지는 육생양과 정신양이 교차함으로 인해 뿌리에서 에너지를 주지 못하면 몸통과 가지 항상 부딪혀 싸워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는 반도로서 몸통, 가지, 몸통은 대륙이요, 가지는 해양 세력의 중심을 잡아나가는 중심잡이 입장으로 있는데, 이 여기에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중심에 있는 뿌리는 운용의 주체로서 몸통으로 치우치면 가지가 물고 날 것이고, 가지로 치우치면 몸통이 물고 날 것이라, 몸통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빗물질 차원 정신량을 마련을 해 몸통을 쪼개 가지로 올려줄 때, 가지에서는 육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두둑 물통의 뿌리로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삼각관계의 시원이며, 이 삼각관계를 풀어나갈 때 인류는 비로소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히는 일 없이 살아가는 것인데, 이 삼각관계를 풀지 못해 인간의 역사는 피해의 역사, 싸움의 역사, 전쟁의 역사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뿌리와 몸통은 순망치환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륙과 반도는 언제든지 친할 수 있는 관계고, 언제든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관계인데, 해양 세력 가지보다는 뿌리와 몸통이 하나 되어 살아가기 쉽기 때문에, 뿌리와 몸통이 하나 된다고 해서 해양 세력 가지를 외면하고 가지를 질타하고 가지의 삶에 대해 반기를 든다면, 가지는 제자 힘으로 뿌리 몸통을
힘의 논리로 억압을 가해오게 되어 있습니다.